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보다 많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경남에서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에겐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고 완치가 어려워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런 관리를 돕는 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보다 많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한두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최후 진술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이어진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 여부. 김 지사 측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녁을 먹고 밤 8시부터 9시까지 브리핑을 드린 뒤 밤 9시 14분쯤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됐던 시간에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의 이동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이나 많은 겁니다. 현재 특검은 원심보다 더 중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은 드루킹 일당과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후 변론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추가된 사실을 토대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내립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경남에서도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수험생들에게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한 하루였을 텐데요. 경남 지역 수능 고사장의 풍경,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고사장으로 들어서는 길에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긴장되실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능 화이팅! 수험생들은 7시가 넘어서자 고사장으로 속속히 도착합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을 꼭 안아주며 끝까지 격려의 말을 아끼질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수능 보는 날이라서 좋은 성적 있으면 좋겠고 또 고생했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 없이 편안하게 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찔한 일도 이어졌습니다. 입실 20여 분을 앞두고 김해의 한 빌라에서 수험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가 하면 고사장을 못 찾거나 준비물을 빠뜨린 수험생들로 경남에서만 20건이 넘는 경찰의 긴급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소방과 경찰의 도움으로 경남 3만여 명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의 경남 결시율은 9.81%로 전국 평균인 10.15%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고사장 문 밖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후련하고 일단 살짝 허무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났으니까 일단 후련한 것 같아요.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2020학년도 대입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입시 전략 설명회를 비롯해 대학별 고사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노선과 정거장 배치 등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1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이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의 노선과 역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경남도 내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상남도가 주택 공급과 수요 조절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민국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최근 3년 동안 주택 건축 승인은 4만 가구에 달한다며 경남도의 주택 수급 정책이 주먹구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문가와 회의를 여는 등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당뇨병을 퇴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고 완치가 어려워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이런 관리를 돕는 혈압 당뇨 등록 교육센터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사천에 사는 72살 이주실 씨가 집에서 당뇨병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임을 확인하고 진단 수첩에 적어 넣습니다. 과거 육식과 술을 좋아해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았던 이 씨는 요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잡곡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매일 2시간 이상 운동도 합니다. 혈압약까지 끊을 정도로 회복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덕분으로 이젠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고당 등록 센터 제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7주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가운데 하나, 경남에선 유일한 이 센터에 등록하면 혈당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신장 합병증 검사에 10,000원을 지원하며 약이 떨어지기 전에 전화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고당센터에 등록을 하면 1만 원짜리 이런 쿠폰을 받아 의원에서 안저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병의원을 찾는 2만 1,000여 명 가운데 56%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진료비 혜택이 덜한 65세 이하 환자들의 등록률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본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노출하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30세에서 64세 등록자 목표율을 한 10% 정도로 높이려고.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 지자체의 간접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다른 시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센터 운영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증언을 분석해 징용 현장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내선 융화 정책을 펼쳤는지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마을에 대형 돌비석 2개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탄광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일본 관리인과 가이즈마 탄광회사에 감사하다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 사음비와 송덕비입니다.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을 했던 조선인들이 다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데 제2사학자 김광렬이 50년 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에서 조선인들이 돈도 못 받고 돌로 돌을 깎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돌로 깎대. 일비나 뭐 줍니까? 일비도 없이. 일비 없었지 그래요. 일비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념비가 건립된 이후 일본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드는 비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한 초등학교 교사도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비석은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기념비가 조선인 징용을 위한 선전 도구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인 노무 동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그 조선인의 관리자를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제1사학자 고 김광렬 선생은 그의 저서에서 기념비는 민족 분열과 내선 융화를 획책하기 위해 조선인을 이용해 세운 것으로 일본은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가이즈마 회사는 기념비를 건립한 193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2천여 명을 모집해 오노우라 탄광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군과 경남 독립운동연구소가 발굴해 정부에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 김승탁 선생을 포함한 6명이 오는 17일 순국선언의 날을 맞아 소원을 받습니다. 하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김승탁 선생은 건국포장을, 이원태, 양봉원, 강명순, 최한원, 김용상 선생은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하동군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미발굴, 미포상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읍면사무소의 문서고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 경남과기대가 2021년까지 초소형 위성 2기를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주관으로 14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2기를 개발하고 FM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발사에 성공하면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을 보유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삼천포 서울병원이 11월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혈당 검사와 당뇨 합병증 관리 요령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 병원은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 당뇨 족부괴사 중점치료실을 개소해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통증과 신체 절단을 줄이고 있으며 특수고압의학 치료와 혈액투석 치료를 병행해 완치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민주당 전략지역 1차 출마 예정자 입당식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사천남의 하동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재윤경 국회의원이 출마를 고심했지만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천이 고향인 황 전 수석이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당에선 여상규 현 의원을 비롯해 6, 7명의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금치 주산지 남해군의 새 남해농협이 오늘 초매식을 열고 시금치 출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과 10월 초에 태풍이 발생했지만 피해가 적어 시금치 출하량이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매년 4,400여 농가가 950헥타르에서 시금치를 생산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 해안 지역 둔벙 관계 시스템이 하동 차농업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주관하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4호로 선정됐습니다. 둔벙은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해안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물 웅덩이로 현재 고성군에만 444개가 분포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성 둔벙의 국가 차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코엔이 24시간 채용 상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챗봇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일컫는 말로 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 구직이나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진주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이상근 선생을 기리는 2019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내일 저녁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말레 교향곡 제2번 부활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합니다.
음악제는 오는 30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경상대 콘서트홀,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교향곡, 실내악곡, 독주곡 등 10개의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관람료는 무료에 예약과 당일 현장 관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